네,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90분 동안 청와대에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24명의 가맹조직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노동 현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임금 체불 문제,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해 왔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산업 전환 대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입장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하며 국민주권 정부만큼은 믿고 함께 손잡아 우리 앞의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고 강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산업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등 각 산업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 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 전면화에 대한 대책과 초기업 교섭, 특고, 플랫폼 노동자 대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노동계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정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동계가 현장의 대안을 제시해주면 이를 적극 수용해 국가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민언론민들레 김성진 기자입니다. 그 건설 노동자셨던 고 양해동 열사 CCTV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재수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오늘도 민주노총 측에서 좀 언급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건설 노동자인 고 양해동 열사 CCTV 유출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께서 재수사 중이라고 대통령님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대통령님이 오늘 X에 2024년 9월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한 게 처음에 영상 시점에 착오가 있으셨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점 착오가 맞다면 그 영상이 현재 시점 행위라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님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자행되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외교 공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셨던 취지셨던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점을 명확히 확인 못한 영상이 공유된 데 대해서 외교적인 결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청와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SNS 상의 영상은 어떤 시점이 나타나지 않은 채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질문한 거에 좀 더해가지고 여쭤보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현재 영상이 아니고 2024년 영상인 걸로 알고 먼저 올리신 건지 아니면 현재 영상인 걸로 알고 올리신 건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 만나셔서 소상공인 단결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은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 소상공인 단결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확인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소상공인도 집단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노무 제공자 등 우리 취약하게 일하는 사람도 단결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할 계획이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 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도 단결할 수 있도록 또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올린 그 X 메시지 관련해서 혹시 이스라엘이나 이란 쪽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시신이란 점은 떨어진 게 시신이란 점은 외신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시신이 아동이었는지 그리고 고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좀 확인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SNS 보도 자료가 올라왔다가 이게 내려갔는데 내려간 경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비정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측에서 협의 의사를 밝힌 게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현재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브리핑문에서 이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의 예시 중 하나가 이제 기간제법 2년 고용 제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 때문에 실제로 1년 11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노동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면 좀 이게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네,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인데요. 혹시 오늘 민노총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 이제 주식 거래 시간 연장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낸 게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의 반응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의견을 내긴 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실과 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안을 한번 확인한 후에 좀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고경주입니다.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이후 논의 과정에서 언론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된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방심이라든지 방미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네.